네, 다음에 A9면인데요. 국제면이에요. 국제. 국제면은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넘겨버리시더라고요. 예. 아, 골치 아파.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그냥 머리 터지겠는데 뭘 국제면까지 봐. 그래서 빛의 속도로 넘겨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자,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다가오는데 땡땡땡땡 일본 유럽선 추가 양적 완화 움직임. 일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증시도 급락. 1년 전 닮은 꼴, 이달 말 깜짝 추가 완화 전망.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이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연간 80조 엔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 지난해 10월과 여러모로 여건이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경제가 지난해와 같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에도 4월 소비세 인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세계 경제 불안이 확산되는 점도 비슷하다. 지난달 2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여기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니케이 225 지수 등 증시 급락세도 닮은 꼴이다. 아이고 힘들다. 자, 하지만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오사카시 강연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가 완화를 단행한 작년 10월과 다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그 이주열 총재가 같은 위치죠. 자, 이 기사에 뭐 읽어드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하고 유럽에선 조만간에 양적 완화 또 한 번 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유로존 9월 물가 6개월 만에 다시 하라. 그럼 그렇게 추가로 또 양적 완화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지금 기사 읽어드린 것들이에요. 유로존의 물가가 6개월 만에 다시 떨어졌다. 유럽중앙은행 20이죠. 유럽중앙은행이 목표했던 연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에너지 가격이 8.9% 하락한 영향이 크다면서도 신흥국 경기 침체 여파가 유로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추가 양적 완화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보도했다. 예. 그죠? 일본하고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만간 또 돈을 또 풀어낼 거다 이건데 어떻게 미국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돈을 더 푼대. 근데 한 가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일본이나 그 당사자니 일본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돈의 가치는 내려가.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제가 유가, 금리, 환율 때 다 알려드렸어요. 환율은 오르죠. 오르게 되면 그 나라 당사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이 올 때 수입할 때 그 지불해야 되는 그 돈을 더 많이 지불해줘야 되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제품 판매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가 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 2% 상승률 달성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서라도 그 물가를 좀 약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예? 왜 돈을 풀까 얘네가? 양적 완화란 말 자체가 돈을 푼다는 얘기죠. 화폐 공급량, 통화 공급량을 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물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물가 올리려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실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양적 완화 할 거라고? 알았어. 끝. 이래버리면 투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응? 자,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죠. 우리 슈퍼 마리오 아저씨. 이 양반도 지난달 유럽 의회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딜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긴 할래나 보네요. 예. 일본 그 아베 아저씨도 저 아베 아저씨는 지금 뭐 아베 아저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또 기회가 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읽을게요. 그 중국 9월 제조업 PMI, 그죠? 49.8, 땡땡땡. 반등 보이고 경기 확장 미흡.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 지표가 전달보다는 개선됐지만 경기 확장으로 보기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우리로 말하면 뭐 통계청 정도가 되겠죠.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8로 집계됐다고 이를 발표했다. 전문가 예상치는 49.7이었대요. 근데 이거하고 전달에는 49.7이 나왔대. 보다 높다. 그러나 경기 확장을 가늠하는 기준은 50은 넘어서지 못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50을 넘었다가 8월부터 꼬꾸라져 갖고 2달째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경기 매체 차이신이 이날 발표한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도 47.2로 집계됐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올해 3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고,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은 50이에요, 50. 50을 넘지 못했고 7월부터 47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죠? 그 PMI라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 그 구매자 관리 지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자주 등장해요. 이 용어가 뉴스에도 그렇고 뭐 신문에도 그렇고 증권 방송에도 보면 이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 중요하죠. 하나의 지표로 인덱스 지표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각 기업체별로 그 구매 자재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건 뭐 차장이 됐건. 그죠? 그럼 걔네들한테 일종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항목이 쫙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1번 항목에는 뭐, 니네 이번 달 얼마치 자재를 구입할 거니? 그리고 2번 그 자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뭘 생산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가 뭐 철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석유화학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 비중을 요번에는 늘릴 거니 줄일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는 질문 항목이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뭔가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는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 제조업 동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부정적이나 비관적으로 나서 설문지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는 이번에 구매량을 좀 줄일 거예요. 전분기보다 우리는 좀 줄일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번엔 구매량을 왕창 늘릴 거예요. 전분기보다. 그죠? 그럼 만약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다 작성이 돼서 돌아왔네.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왜 줄일 거라고 하겠어요?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그죠? 반면에 대폭 늘릴 거래. 이번엔 자재를 왕창 구입할 거래. 그거 왜 또 왕창 구입하겠어? 잘 팔리니까. 그런 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조업 지금 동향이 안 좋구나 또는 좋구나. 그죠? 그리고 제조업은 지금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 경기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제조업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물건이 잘 팔리면은 경기가 호황 좋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중국이 원래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어를 PMI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쓰는데, 자, 중국이 지금 여기 중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국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매번 이렇게, 근데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PMI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통계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통계청에 해당이 된다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고, 하나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쉽게.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는 주로 우리나라로 치면 주로 삼성이니 현대니 뭐 SK니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설문지를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반면에 차이신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중소기업들 또는 그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규모가 대기업보다는 좀 작은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문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그 국가통계국은 뭐야? 정부 기관이죠. 나라에서 조사하는 거고요. 차이신은 민간 기업이 조사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예?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원래 이게 또 헷갈리실까? 원래는 지금은 차이신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홍콩의 그 HSBC라는 은행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그 은행 들어와 있잖아. HSBC 은행. 근데 원래는 이게 차이신이 아니고 HSBC 구매자 관리자 제조업 그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렇게 용어를 썼었는데 HSBC에서 이제 차이신이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전에 HSBC에서 거기다 돈을 대줬거든. 그러니까 이거 민간 조사라고 보면 돼요. 나라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예? 그 민간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민간 기업이죠. 거기다 스폰을 해줬다고, 돈을 대줬다고. 어디가? HSBC가 예전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갖고 HSBC 제조업 PMI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갱신을 안 했어. 그러니까 쉽게 가면 HSBC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니네한테 스폰 안 해줄래. 돈 안 대줄래. 그죠? 차이신이란 그룹으로 바뀌었어, 그 스폰이. 그래서 그 이름이 HSBC 제조업 PMI에서 차이신 제조업 PMI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그 중국, 어디 갔어? 차이신과 영국의 금융정보에서 마르키트는, 여기 나왔네. 아마 영국 금융정보에서 마르키트, 얘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아님 말고 하여튼 는 중국의 제조업 PMI 잠정치 공개를 원래 이게 그러니까 예상치를 먼저 공개하고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이제 확정치를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네요,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잠정치 공개를 이달부터 중단한다네요. 중단하고 월 초에 확정치만 발표하기로 했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팩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중단할까? 잠정치 발표를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예상치를 발표 안 한대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니온게이자신문은 차이신 PMI 잠정치 발표가 중단된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네. 예.